치매가 안 걸리기 위해서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도, 또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도 생활 습관과 환경을 바꾸면 한 50% 정도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것이 치매 예방에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치매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0세 이상 꼿꼿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죠. 태어난 유전적인 체질하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식습관과 어떤 생활 습관으로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치매가 올 나이가 다 다르겠죠. 자기가 치매가 올 나이가 90살인데 80세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사람은 치매에 걸리지 않고 돌아간 사람이 되고, 그분이 100세까지 사시면은 한 10년 치매를 앓게 된 게 되죠. 예전에는 치매가 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요즘은 치매가 되고도 살아남으니까 치매 환자가 많아지고, 나이를 많이 먹게 되면은 치매가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유전적으로 타고난 체질과 환경, 생활 습관에 영향을 받는다 했습니다. A급 타이어가 있고 B급은 재생 타이어고, 좋지 않는 회사에서 나온 거고 A급은 좋은 회사에서 나온 정품이라고 볼 때, 타이어를 자갈밭길로만 달리면 아무리 A급으로 태어나도 금방 터지겠죠. 그건 생활 습관을 잘못한 거고, B급으로 태어나도 아스팔트 길에 좋은 주인 만나서 얌전하게 굴러가면 오래 쓸 수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태어난 체질 이런 게 다르더라도 생활 습관과 환경을 바꾸면 얼마든지 오래 탈 수 있는 것처럼 치매를 오는 기간을 연장시키고 치매 진행을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치매라 하면은 벽에다 똥칠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대소변을 못 가릴 정도가 되면은 치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인식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집을 못 찾아오거나 음식하다가 태우거나 혼자 살 능력이 불가능한 경우, 독거 생활이 불가능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치매라는 걸 쉽게 알아봅니다. 치매 초기는 나와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오거나 음식을 장만하거나 가족을 위한 생산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부터 치매라 그럽니다. 증상별로 보면은 초기에는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한 일주일 전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중요한 일 까마득하게 모르는 경우는 초기고, 오전에 있었던 중요한 일을 오후에 돼서 잊어버리면 중기점이 된 거고, 방금 했던 것도 잊어버리면 말기점 된 겁니다. 시간 개념으로 이야기하면은 치매 초기가 되면은 시간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철진한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있고요. 중기되면 아예 시간 개념이 없죠. 길눈이라든지 공간에 대한 인식 능력은 초기에는 가까운 노인정이나 다니던 데는 불안하지만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중기가 되면은 가기 힘들어지고, 말기가 되면은 집안에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공간 개념이 떨어지고요. 사람을 알아보는 안면 인식력은 초기에는 요 근래에 알게 된 사람이나 가족 중에 손자라든지 조카라든지 자주 안 보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친한 친구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자주 보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중기가 되면은 배우자나 같이 사는 가족은 알아보는데 친한 친구도 자주 보지 않으면 모르고 웬만한 사람 몰라보게 되고요. 말기가 되면은 배우자나 같이 사는 가족도 몰라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45세까지는 열심히 배우고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근데 왜 조기 교육이 중요하냐면은 머리가 돌아가는 것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전기가 통하는 건데, 연결하는 부위가 시냅스라 그러죠. 태어날 때는 신경원세포 하나당 15,000개 정도의 시냅스가 있다가 점점 줄어들어요. 한 번도 연결되지 않는 것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걸 많이 연결시키는 게 좋아요. 일찍이 교육을 받아야 시냅스가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의 고위 대뇌 기능은 12살 정도 되면 끝이 나고, 많은 부분이 20세 이전에 끝나기 때문에 45세까지도 좀 갈고 닦으면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45세부터 64세까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청각을 잃어버리면 치매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청력을 잘 지키면 9%의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우리가 뼈가 부러져 가지고 붕대를 해놓고 다리를 안 쓰고 한 달, 두 달 지나서 풀어보면은 굉장히 바짝 말라 있죠.
그만큼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 머리의 기억중추하고 청각중추는 서로 이웃사촌인데 청각적인 자극이 우리가 항상 듣고 자극을 받죠. 그것은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과 기억에는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청각을 딱 스톱하면은 붕대를 하고 누워있는 거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청각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기억력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혈압이 높으면 한 2%, 비만이 있으면 1%, 가음을 하면 1% 정도, 머리를 다치면 한 3% 정도 치매 발병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45세에서 64세까지는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요. 65세가 넘으면은 반드시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끊을수록 더 좋지만은 65세 이후에 계속 담배를 피면은 치매가 될 확률이 5% 정도 증가하게 돼요. 두 번째는 우울증을 그냥 두면은 4% 정도 치매 발병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울증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적극적인 뇌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배우거나 뇌를 자극하는 게 3% 정도 효과가 있고, 사회적 고립이라 그러죠. 방에 처박혀 산다든지 남을 안 만나고 산다면 한 2% 정도 치매 발병이 증가하고요. 당뇨병이 있으면 1% 증가하고, 공해, 나쁜 공기 속에 살면 1%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나이별로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잠을 충분히 잔다든지 이런 것까지 앞으로 포함이 되면은 한 50% 정도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머리를 많이 쓰는 것이 치매 예방에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은 내가 어떻게 몸을 움직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 기억도 뽑아내야 되고, 또 머리에 운동하는 부분, 기억하는 부분, 뭐 밸런스 맞추는 부분, 여러 부분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머리 발달에 도움이 되죠. 두 번째는 운동을 하면은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은 내가 건강할 수밖에 없고요. 또 운동을 하면은 BDNF로 해갖고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라는 것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가벼운 뇌 손상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것보다 훨씬 머리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 드셔서는 가만히 누워있는 것보다는 하다못해 밖에 나가서 걷기만 한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젊어서는 근육도 키우고 무산소 운동도 하고 유산소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게 나이가 먹으면 관절도 안 좋아지고 기력도 떨어지니까 강도를 줄여야 되는데, 관절에 큰 무리가 없다면은 춤추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춤을 추면은 나는 몸치라고 해서 춤추는 걸 극히 싫어하는 분은 라인 댄스를 추는 것이 좋습니다. 라인 댄스는 맨손 체조하고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머리 발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걷거나 또 하다못해 바깥에 나가는 것조차라도 해야 됩니다. 걷기보다는 춤이 좀 더 낫고, 춤보다는 더 힘든 등산이라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자기 체력에 맞게 되기 때문에 연세가 드시면은 이런 무산소 운동은 하기가 힘들어지고 좀 강도를 줄이는 수밖에 없죠. 야식을 드시게 되면은 첫 번째, 바이오리듬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갑자기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몸에 미세염증이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내 건강에 나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음식을 드시는 것은 안 좋습니다. 사는 게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경험으로 살아요. 경험으로 사는데 이게 옳은지 나쁜 것을 판단할 때는 과학이라는 지식이라는 잣대로 분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약은 지식적인 거와 관련이 많은 거고, 음식은 경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나빠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사는 거는 경험적으로 살기 때문에 음식에 의존을 많이 해야 돼요. 약에 지식에 많이 의존하면 집을 고칠 때 기둥 하나만 고치거나 스카레 하나만 고쳐서 고칠 수 없다는 거와 비슷해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개선을 해야 되는 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스톱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먼저 불편함을 극복하고 배울 때 머리가 좋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고스톱을 처음 배워서 잘 칠 때까지는 머리가 좋아지는데, 눈 감고도 치면은 그것은 뇌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오래 앉아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머리에 피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수면은 약간 U자 형태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잠을 안 자면은 굉장히 나쁘고 너무 많이 자도 나빠요. 그래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것이 좋고요. 잠자는 사이에 뇌에는 임파관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혈관 사이에 틈새가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심장의 맥박이 이렇게 퉁퉁 칠 때 내척수액이 들어갔다 빠졌다 하면서 베타 아밀로이드라든지 산화물질이라든지 독소라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배설되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충분한 잠을 자면서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걸 없애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잠을 잘 때 정기적 흥분이 정리가 돼요. 기억이 정리가 돼요. 그걸 충분히 정리를 해야 빈방이 생기죠. 그래야 머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자야만 머리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잠이 들려면은 아데노신이라는 에너지 물질 ATP에서 부서지면 아데노신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 이야기는 활동을 열심히 해서 피로 물질을 많이 만들어야 저녁에 잠이 올 수 있어요. 요거를 불러가는 게 커피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면 안 되고 활동을 낮에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저녁에 집중을 하거나 아데노신을 많이 만든다고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각성이 되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되고요. 그 이외에는 소등을 확실하게 한다거나 이불을 뒤집어 쓰면은 약간 탄소가 몸에 많아지면서 CO2 나르코시스라고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약간 잠이 잘 오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잠자는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치매를 피해야 되는 습관은 제일 첫 번째는 게으른 겁니다. 편하게 살면은 편해서 좋지만은 내는 안 쓰는 거니까 내 운동이 안 되죠. 그래서 좀 불편하게 사는 거, 걷거나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BMW가 좋겠고요. 두 번째, 도전적으로 살지 않는 거. 세 번째는 음식에 절도가 없는 거.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대사증후군이 생겨서 비만이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나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음식에 절도를 가져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예방할 수 있는 반대적인 측면은 다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나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치매가 안 걸리기 위해서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도 또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많이 먹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잘 먹어야 되고 잘 사야 됩니다. 잘 산다는 것은 소화기의 기능이 좋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것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적극적으로 일도 하면서 잘 살아야 되고 잘 살면은 그만큼 충분히 쉬고 잘 자야 되기 때문에 잘 쉬고 잘 자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잘 생각하면서 산다는 얘기는 요즘 사람들은 다 오래 사니까 대부분 사람이 자기가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래 사는 면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한갑도 안 돼서 다들 툭툭툭툭 운명하면은 불안해서 자기도 오래 살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치매 걸리지 않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할 때 치매 걸리지 않고 오래 잘 살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의학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음 공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